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요즘 이제 주말 되면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이 단풍 구경 가시느라 산에 뭐 많이들 놀러 가시는데요. 이렇게 등산을 갑작스럽게 하시면서 또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등산을 하다 보면은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무거운 배낭이나 이런 거를 메고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평소보다 많은 하중이 허리 쪽에 가게 되면서 뭐 평소에 좀 앓고 계셨던 디스크가 악화되시거나 또 이게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신경 주변으로 염증, 찌꺼기 같은 게 쌓이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낙엽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낙엽을 또 잘못 밟아서 헛디뎌서 미끄러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요. 네, 그렇게 순간적으로 삐끗하시면서 뭐 염자 같은 게 가장 많이 오기는 하지만은 보통 염자는 2주 이상 가지 않는데 이게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는 이제 디스크 겉에 있는 껍데기가 좀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줍다가 허리가 삐끗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느껴졌을 때 이제 어떤 이 외 통증 말고도 그 외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꼭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지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결국에 두 질환 모두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 자체가 허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까지 이어지는 신경이기 때문에 점점 허리는 안 아파지다가 엉치 다리가 아프시거나 뭐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거나 다른 데는 괜찮은데 뭐 종아리가 터지듯이 아프고 뭐 발이 시리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데 이게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 가는 통증이 생긴다는 거는 뭐 물론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병이 더 진행됐다고 우리 몸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이때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이제 한쪽 다리의 근육이 빠지면서 한쪽 다리에 얇아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좀 치료 시기를 놓친 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된다고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그동안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려주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단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서는 치료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네.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허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허리 척추 질환에서 안전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옴으로써 허리 환자분 10분이 계시면은 뭐 8, 9분들은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해결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해오던 뭐 주사 치료, 물리 치료뿐만 아니라 뭐 신경 성형술이나 뭐 풍성확장술 같은 시술이 발전해 옴으로써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시는 이제 한두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음 치료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가야 되는데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몸 안에 이제 나사못도 넣고 이제 뼈와 뼈를 붙여주는 유압술을 맞아요.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네. 사실 척추 유압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 받으시면은 삶의 질이 올라가는 수술이긴 하지만은 몸 안에 보형물을 넣고 이제 절개선도 크기 때문에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꺼려지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치료가 두려우셔서 이제 효과가 없는 비수적 치료만 반복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뼈랑 신경이 더 약화될 수가 있고 허리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 단일공 내시경이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처럼 주사나 비수술 치료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제 바로 뭐 이런 유압술 같은 수술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술을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 기존의 치료법과 단일공 내시경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이 척추 신경이란 거는 이제 척추 뼈와 근육, 인대에 의해서 보호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치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와 인대, 근육을 박리해서 들어가고 그걸 싸고 있는 이제 뼈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변 조직의 손상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피해주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한 0.7cm 정도 굉장히 작은 절개를 한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넣게 되는데 카메라 안쪽에 수술 기구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카메라가 들어가서 바로 신경 근처까지 카메라가 위치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거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신경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적으로 보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신경 손상과 같은 부작용 같은 게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일공 내시경이 이제 최소 침습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수술법 중에서는 가장 최소 침습인 치료법인데 이렇게 가장 최소 침습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시경 직경 자체가 한 0.7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이제 카메라 렌즈도 있고 네. 이 구멍이 이제 수술 기구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절개가 이거보다 더 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침습으로 할 수가 있고 이런 가장 흔한 뭐 디스크나 협착증 질환 외에도 뭐 심하지 않는 정방 전이증 환자나 뭐 다른 질환의 척추 질환 환자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치료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절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최소 침습, 단일공 내시경 시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단일공 내시경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수술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절개도 굉장히 적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허리 밑으로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피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수혈 같은 거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네. 이런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으면 이제 회복이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복이 빠르셔서 보통 수술 받으시고 한 4시간 정도 누워 계셨다가 보행이 가능하시고 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갖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시술 시간도 길지 않고 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근본적으로 허리 신경이 눌리는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뭐 시술이나 비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과 비수술 어떻게 보면 균형을 좀 갖추고 있는 치료법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 흉터 사이즈가 기존의 수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그림도 잠깐 보고 저희가 또 다음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기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부랑 이제 근육을 절개해 주는데 보통 한 5에서 8cm 정도 절개선이 필요해서 이만큼의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0.7cm 정도 구멍만 뚫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주고 나중에 이제
봉합해주고 후에 보게 되면 허리 쪽에는 이제 흉터가 거의 없다 이런 큰 네. 장점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저 이종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허리 통증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엉덩이, 다리 쪽에 뭐 저림이나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는데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워크숍으로 등산을 다녀와서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통증이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전화를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등산을 하시거나 갑자기 운동을 하신 후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경우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이제 허리 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염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런 경우는 보통 통증 자체가 2주 이상 지속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내용을 보게 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네. 아니면은 기간이 뭐 2주 이상, 한 달 이상 간다 이런 경우는 안쪽에 있는 이제 허리 안쪽에 있는 디스크 쪽에 평소에 없던 충격 이상이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거기에 평가를 받아보시고 대부분의 이제 심하지 않은 정도는 비수적 치료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치료를 조기에 받는 게 병을 더 키우는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신호인 것 같거든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1세 어머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주사도 맞고 시술도 받았는데 아직도 다리가 저리고 화끈거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 치료가 조금 필요하신 단계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허리 아프시고 이제 다리 쪽까지 저린 경우는 주사 치료를 가장 먼저 하시는데 주사 치료나 시술 같은 경우도 이거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 쪽에 염증 찌꺼기나 이런 게 쌓였을 때 녹여주기 위해서 주사 치료나 시술을 하는 건데 이런 염증 찌꺼기 같은 게 쌓이는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신경이 많이 눌려서 생긴 거라고 하면은 주사 치료나 시술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다음 치료인 이제 수술적 치료나 이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렇게 큰 수술 말고도 조그맣게 할 수 있는 수술도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가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화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허리 통증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례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네. 허리랑 엉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허리랑 엉치가 제일 아프셨는데 이게 점점 이제 허벅지부터 종아리를 타고 내려가더니 이제 발바닥까지 아프신 게 있으셨고 또 걷다 보면은 뭐 점점 심해져서 종아리가 터져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주사 치료를 받으셔도 한 일주일 정도는 효과가 있다가 다시 아프셔서 이제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내원와서 찍은 MRI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사례들이 MRI 사진이 비슷하게 보일 거라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이 앞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게 이제 척추체라고 하는 뼈고 보통 척추체는 이 허리 부분은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밑에 있는 건 이제 꼬리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뒤쪽에 이제 회색 빛깔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이제 신경 다발들이고 하얀색으로 이제 앞뒤로 있는 게 신경 길인데 이 신경 길이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신경 길이 잘 열려서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이제 뒤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 뼈랑 뼈 사이에 있는 황색인대라는 부분인데 이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두꺼워질 수가 있는데 그 황색인대가 4번, 5번에서 두꺼워져서 신경을 좀 누르고 있었고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이제 추간판, 디스크라는 부분인데 이 추간판은 원래 안쪽에 물 성분이 있어서 좀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퇴행성 변화 때문에 까맣게 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추간판이 좀 뒤로 튀어나오면서 5번, 6번은 얘 때문에 협착증이 있어서 두 분절에 협착증이 있으면서 엉치 다리도 저리고 종아리가 터질 듯한 통증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네. 시행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 5번, 6번 쪽에서 막혀 있었는데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2개 뚫어준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던 황색인대를 제거해줬고 5번,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있던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를 해줬더니 신경길이 하얗게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다리 쪽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엉치 아프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다 사라지셔서 잘 치료됐던 사례 중에 하나라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72세 여성분이셨고 협착증 치료가 이제 잘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척추뼈 골절 때문에 시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던 분이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4세 남성 환자분이셨고 네. 20년 전에 이제 2번 척추체가 골절이 있어가지고 그 척추체 안에 이제 시멘트를 채워넣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술을 받고 그때 골절 때문에 있었던 허리 통증은 그때는 괜찮아졌는데 점점 이제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지시고 양쪽 다리가 저림 증상이 있으셨는데 이제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골절이 있어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안쪽에 시멘트가 채워져 네. 있는 상황이고요. 뒤쪽에 신경 다발들이 쭉 잘 내려가다가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뒤쪽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제 신경이 꽉 눌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골절이 한번 있으셨던 분들이 후에 협착증이 잘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골절이 생기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쪽으로 구부러지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시간 지나면 협착이 잘 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환자분도 그렇게 된 상황이셨고 결국에 이제 허리 아프고 이제 다리 저린 게 이전 골절 때문이 아닌 새로 생긴 협착증 때문에 이제 힘드신 상황이어서 협착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네.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 뒤쪽에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2개를 뚫어준 거예요. 구멍을 2개를 뚫어갖고 뒤쪽에 신경길을 열어줬더니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이제 다리 밑쪽으로 잘 내려가셔서 환자분 허리 아프고 그리고 다리 저리던 증상이 가벼워져서 잘 치료됐던 좋은 사례라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54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어요. 척추뼈가 골절됐었지만 이제 그 밑에 협착이 생겼고 협착증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수술이 최선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단일공 내시경 치료 사례를 만나보고 있고요. 저희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의 사례셨고요. 물건을 들다 삐끗하셨네요. 네, 이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8세 남성 환자분이신데 평소에도 허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셨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후로 허리 통증도 심해지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엉치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이제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뒤쪽에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협착증이 있으셨던 상태시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삐끗하시면서 아마 생긴 것 같긴 한데 5번 꼬리뼈 쪽에 이제 디스크가 또 튀어나와서 원래 있던 협착이 더 심해지셔서 증상이 심해지셨던 분이시고 네. 이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시행 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가다가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서 이게 좁아져서 여기 디스크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있던 상황이었는데 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려서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 길을 열어줘서 신경 다발 잘 내려오게 했고 5번 꼬리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튀어나왔던 디스크를 제거해주고 황색인대도 제거해줘서 길을 열어줬더니 예, 신경 다발들이 잘 내려가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다리 저린 증상도 좋아졌던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68세 남성 환자분이신데 오래전부터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엉치 통증이 그냥 있을 수 있지 하고 지내셨는데 네. 이 점점 다리 통증도 심해지시고 저린 느낌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다른 병원 가서 주사 치료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받았더니 이제 조금 증상이 호전이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받으셨는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국소마취제랑 스테로이드 제제가 보통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효과 자체가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허리 안쪽에 있는 신경이나 뼈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치료가 두려우셔서.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주사 치료를 계속 받다가 결국에는 양쪽 발가락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결국에 생기셔서 내원하셨고 내원해서 시행한 MRI 사진을 보니까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4번, 5번 쪽에서 협착이 있어서 신경길이 하얗게 안 보이고 까맣게 막혀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이렇게 막히고 있는 걸 보이는데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 하나 뚫어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눌리고 있던 부분, 황색인대 부분을 제거해 줬더니 신경길이 잘 열렸고 그 열린 길을 통해서 신경 다발들이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엉치 아프고 이제 다리 쪽 저리는 건 금방 좋아졌는데 네. 감각이 좀 떨어진 건 이제 신경 변성이 오셨던 거라 아.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다행히
잘 회복돼서 잘 치료된 사례에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도 눌렸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래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 시기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종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후유 또 재발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허리 통증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나도 좀 허리가 불편하고 다리, 엉치 쪽이 좀 아픈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이 열려 있습니다. 또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그냥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8세인데요. 네, 78세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이종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다름 아니고요. 네, 한 달 전쯤, 그전에는 허리가 약간씩 아팠어도 네, 그냥 참을만하니 견뎠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쯤 전에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네, 왜 그렇게 아픈가 하고 병원에를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더니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해서 찍어봤더니 4번, 5번에 협착이 있어서 눌려가지고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사 치료를 좀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통증 클리닉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았어요. 네. 근데 주사를 맞았으면은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영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 네 번을 맞았거든요. 네, 네 번을 맞았는데도 소용이 없고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면서 엉덩이 네. 엉덩이 쪽이 얼마나 아픈지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시끈시끈해서. 네. 그래갖고 이렇게 엉덩이가 그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고 또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는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그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양쪽 다 아프신가요, 지금? 아니요, 왼쪽 다리가. 왼쪽만 아프시고 예. 걷는 거는 얼마나 걸으세요? 조금밖에 못 걸어요. 아파서 엉치가 아파가지고. 걷다 보면 다리가 더 많이 저리고 그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예, 저리면서 네. 아파요. 아파서 걸을 네. 수가 없어. 걸음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은 네. 이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셔서 뭐 협착이나 디스크가 조금씩 있으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쪽으로 4번, 5번 쪽에 CT만 찍었다고 하셔서 아마 뭐 정확히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는 이제 영상을 봐야지는 알겠지만은 협착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왼쪽 한쪽으로만 이제 눌린 증상이 좀 더 심하다는 거는 협착 같은 경우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왼쪽 신경이 더 많이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주사 치료나 이런 비수적 치료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은 한 4번 정도 이제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신경이 눌리는 원인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지 아니면은 뭐 비수술만으로 충분히 가능할지는 영상을 봐야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주사 치료로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치료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음 치료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다 수술적 치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비수적 치료에 뭐 시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술 중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단일공 내시경 같은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리 쪽으로 이런
주사 치료 외에 다른 치료하는 병원에서도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신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 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는 다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82입니다. 네, 82세시고요. 예,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이종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아,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천천히 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네, 7년 전에 4번, 5번 수술을 하면서 이 핀을 6개 박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고 나서 한 1년도 안 돼서 아파서 가니까 네, 그 밑에 부분이 안 좋다라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수술하자 이렇게 하면서 해서 네, 겁이 나서 못하고 있었는데 또 그 다른 병원에 가서 그 CT를 해보니까 네, 2번하고 5번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이도 있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네, 네. 그 지금 제일 불편하신 건 어디예요, 그러면? 예. 허리- 근데 예, 그 다리가 저리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잠깐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이쪽 발꼬라 쪽은 수술하기 전부터 마비가 돼 있었고요. 아, 네. 근데 발꼬라 여기는 뭐 항상 저려요. 그럼, 그래가지고 뭐 핫수도 바르고 이렇게 입고 하고 그다음에 이 허벅지 양쪽 허벅지가 아픈데 네. 왼쪽 허벅지가 조금 더 아파요. 그런데 이게 서서 걷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안 아픈데 누워 있으면은 허벅지가 아파요. 누워 있으면 허벅지가 예. 아프시고, 네. 예. 그 그러니까는 증,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하니까 사실 이 걷는 운동도 못 하고 네. 이뭐 병원에 뭐이 토지클 이런 데 다니는데 지팡이 짚고 겨우 다니고 그럽니다. 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증상 자체가 뭐 조금 호전이 있으셨나요? 예, 처음에는 뭐 이렇게 걷고 뭐 이렇게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한 1년이 채 안 됐을 때 이제 머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수산 병원을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처음에는 그 밑에가 안 좋은 거를 그 당시에 수술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네. 그냥 뭐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안 좋으니까 수술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마음속도 좀 마음 기분도 안 좋고 네, 네. 그 수술한 지 1년도 안 돼 또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뭐 다시 때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토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협착증이 있으셔서 이제 유압술을 받으셨는데 유압술한 이제 인접 부위가 이제 다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압술이라는 게 뭐 이제 수술한 부위에 뭐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거기 뭐 재발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게 허리가 움직여야 되는 구조물 중에 5분절 중에 한두 분절을 묶어놨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인접 분절에서 퇴행성 변화가 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 퇴행성 변화가 빨라져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연장하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런 연장하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필요할지 아니면은 뭐 간단히 단일공 내시경 같은 걸로도 해결이 될지는 영상을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게 예전처럼 무조건 연장하는 수술을 하는 게 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셔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네. 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치료법 중에 하나인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 단일경 내시경 치료가 어떤 환자들에게 좀 적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의 치료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 비수적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이제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다음 치료인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최소 침습 치료 중에 하나인 단일공 내시경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큰 수술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몸 안에 나사못이라던가 이런 보형물이 넣는 게 좀 꺼려진다 하시면은 그 전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단일공 내시경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그 뒤쪽에 살아있는 근육이 척추체를 잘 잡아줄 수가 있어서 수술 끝나고 나서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보통 수술 끝나고도 예후가 많이 좋아서 이런 분들이 치료 대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척추 치료 자체가 최소 침습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허리 환자분들 연세도 올라가시고 그에 따라서 만성 질환이 동반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적 치료, 큰 수술에 대한 이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 침습 치료가 점점 발전해 오는 거라서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단일공 내시경이 좋은 치료법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경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척추질환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만큼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단일공 내시경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다음은 이제 64세 남자분이고 이제 척추 협착증으로 오셨던 분인데 네. 보시면은 이제 4번, 5번 협착증이셨거든요. 그래서 협착증 가장 단골 부위가 이제 4번, 5번이죠. 그래서 4번, 5번 쪽에 이제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은 엉치서부터 허벅지가 이제 저린데 보통 저린 것도 이 뒤쪽 바깥쪽으로 저려서 종아리 옆으로 저린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양쪽 엉치부터 종아리 뒤 바깥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다 보니까 걷는 게 좀 힘드셨는데 먼저 주사 치료랑 물리 치료를 했더니 뭐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병을 좀 방치하셨어요.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통증보다도 이제 보행 장애가 좀 심해져서 내원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잘 열려 있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협착이 심하게 있으면서 환자분이 걷는 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행 장애까지 오게 되면은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최소 침습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네.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이제 막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 하나 뚫은 다음에 뒤쪽에 누르고 있던 황색 인대를 제거해줬더니 신경길이 잘 열렸고 네. 안쪽에 있던 신경 다발들도 이제 다리 쪽까지 잘 전달이 돼서 환자분 엉치 아프시고 이제 허벅지랑 종아리 뒤쪽 바깥쪽으로 저리던 증상은 바로 좋아지셨는데 보행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근육이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다행히도 환자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보행장애까지
깔끔하게 좋아져서 잘 치료됐던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64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어르신 환자분의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7세 남성분 조금 연세가 있으시네요. 네, 예. 77세 남성분이신데 보통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7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33년 전부터 양쪽 엉치가 좀 아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아리 뒤쪽으로 당기고 아픈 게 있었고 이렇게 당기고 아프는 것도 있지만은 좀 누워 계시면 좀 괜찮으신데 한 100m, 200m만 걸으면은 이제 양쪽 다리가 너무 터지듯이 아픈 게 가장 심한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했지만은 통증이 가장 지속되고 특히 이제 걷다가 종아리 터질 것 같은 증상은 주사를 맞으셔도 뭐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착증 증상 중에 이제 또 정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 누워 있거나 쉬면 괜찮은데 좀 걷다 보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게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뭐 비수술적 치료 아니면은 뭐 주사 치료는 해결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MRI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3번, 4번 쪽에 가운데 쪽에서 이제 신경이 꽉 눌려 있었고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걷다가 이제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신경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3번, 4번 쪽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었는데 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서 뒤쪽을 터준 거예요. 터졌더니 이제 신경길이 열렸고 밑으로까지 잘 못 내려가는 신경 자체가 원활하게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걷는 것도 훨씬 더 편해지시고 엉치 다리 쪽을 저리던 증상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본인의 사례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역시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수술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단일공 내시경 시술이 또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67세 남성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에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있으셔서 유압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압 수술을 받으신 후에 뭐 그럭저럭 잘 지내셨는데 5년 전부터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양쪽 다리 통증이 있으시다가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셔서 내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내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제 4번, 5번 쪽에는 이제 나사못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수술을 해서 신경길이 잘 열려 있는데 지금 3번, 4번 이쪽 부분에 이제 협착이 생기셨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유압술이 이 시행받은 분절에서는 재발이 없고 뭐 좋은 수술 중에 하나지만은 원래 이제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여기를 고정했기 때문에 그쵸. 보통 위에서 이제 많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다 보면은 위에 분절에서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이랑 5번 쪽에 나사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위쪽 3번까지 나사못을 넣어주고 이렇게 연장해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수술을 하기보다는 여기 눌려 있는 신경만 풀어주자 해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시행 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이 잘 내려가다가 3번, 4번 쪽에 협착이 있어서 꽉 막혀 있었는데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 하나 뚫어준 거예요. 뚫어줘서 뒤쪽에 이거 열어줬더니 신경길이 잘 열렸고 뒤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다리 쪽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엉치 다리 저리고 아프던 증상도 잘 해결됐던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짧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69입니다. 네, 69세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이종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 허리가
가끔 아파가지고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몇 년을 맞았는데 네. 먼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맞아가지고 효과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이제 MRI 찍고 막 하시더니 4번, 5번 사이에 거기를 시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좋아질 거다 해서 했어요. 네. 그때 그 이름이 후궁강 시술인가 그건데 음. 그래서 이제 좋아질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아프고 그래서 다시 갔더니 또 네. 이제 주사를 놓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주사 같아요. 네. 그래서 보름 참았는데 또 다시 아파서 보름이다 또 갔는데 그런 주사를 똑같이 놨어요. 뭐 이러고 섞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 뭐 선생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한 번 더 맞으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다른 데 뭐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뭐 손을 대니까 시술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가지도 못하고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네.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주로 왼쪽 허리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슬슬 허벅지로 내려와갖고 네.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좀 상담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야, 예, 전화잘 주셨고요. 그 시술 받으시고 좀 호전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때뿐이에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한 일주일가량 있었어요. 일부러 편안하려고. 근데 네. 그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퇴원하고 나서 별로 아픈 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 간 거예요. 보름 만에. 그랬더니 네. 스트레이트 주사 그거를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또 보름 만에 또 아파서 또 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그 주사만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걷거나 이런 건 괜찮으세요? 걷는 거. 아니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힘드시고. 예. 서 있는 자체를 이빨 닦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닦고.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막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해서 걷기는 내가 지금 1시간을 네. 이를 악물고 오후에 1시간씩 걸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요. 네, 네. 그렇게는 해왔는데 이제 막 자고 일어나거나 이제 뭐 처음에 걸을 때 힘들고 잘 때도 요즘에는 막 이렇게 이렇게 자세 바꾸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왼쪽만 그래요. 왼쪽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허리 통증이 있으시고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있으셔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시술까지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도 이제 해결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주사 치료랑 시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염증 찌꺼기나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건데 이런 염증이나 찌꺼기가 쌓이는 이유 자체가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반복되는 이제 주사를 받으셔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아 보시고 치료받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종희 원장님과 함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고민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 이 단일공 내시경 시술과 관련해서 좀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허리 치료라고 하면 이제 먼저 비수적 치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비수적 치료로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를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수수적 치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시고 수수적 치료를 이제 할 때도 두 개 다 하는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소견 자체도 한 병원만 가서 듣지 마시고 한 두 군데 정도 가셔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허리에 맞는 치료가 어떤 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화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